안녕하세요. 풍수사주 마을입니다. 전편에 토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금기운이 넘치는 사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이 많은 사주도 토다 사주와 마찬가지로 사주의 형식에 따라 성격이나 기질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금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번쩍번쩍 거리는 순금의 모양이 떠오르시나요? 그것도 역시 금이죠. 보통 사주에서 금은 계절상으로 가을을 의미하며 결실과 추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뿌린 것을 이제 거두어들이는 모양이며 한데 모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운이 강하신 분들은 일을 끝까지 끈기 있게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해서 일의 결실을 얻어냅니다. 금이 많은 사람의 직업은 군인, 경찰, 의사의 직업이 좋습니다. 간단한 금의 성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은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화의 기운이 오래 가해줘야 모양이 변할 뿐 그것도 금세 굳어버리고 말죠. 이런 금이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금이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단단하고 튼튼한 성정과 끈기와 인내심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습관이나 성격이 굳어지면 고치는 것에 애를 많이 먹는 성향이기도 하죠. 날카롭게 반짝이는 하얀색이 칼에서 연상되듯이 금을 대표하는 색상은 하얀색입니다. 또한 경금은 철광석이요 강철이라면 신금은 과실이요 열매요 금은 보석이요 주옥을 의미합니다. 두 이미지에서 느껴지듯이 금은 단단하고 날카롭고 예리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금이 사주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으면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으며 곧 일을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잘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모든 오행 중에 가장 단단하고 예리한 금의 기운을 잘 가지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돌아가는 모양을 빠르게 캐치하고 날카로운 판단력과 특유의 촉으로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끌고 나갑니다. 또한 냉철하고 고든 성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신금은 어떨까요? 신금도 경금과 마찬가지로 냉철하고 이지적인 이미지이지만 경금이 조금 남성적이라면 신금은 조금 더 여성스럽고 날카롭습니다. 날이 뭉툭한 도끼보다 뾰족한 칼날이 더 샤프하듯이 묵직하고 과묵한 느낌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가벼우면서 예민한 기운이 강하죠. 그리고 보석을 품고 있는 기운에서 느껴지듯 전체적인 아우라가 매력적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금 기운이 너무 많을 때 넘치면 어떤 특징들이 나올까요? 다른 오행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금이 가진 고유한 성질이 짙어지면 그것이 장점에서 단점으로 변합니다. 금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결단력이 과해지니 이것은 맺고 끊음이 너무 칼 같아져 버리는 모습이 되어 인간관계에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두고 보며 판단하고 알아가다가 자신이 판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그런 가차없는 성정에 냉정하고 직선적이니 사람들이 쉽사리 다가오기 힘든 무형의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겉면과 속안이 다른 열매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에게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상냥하며 애교도 곧잘 부릴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에겐 말투며 행동이 냉랭하고 딱딱해서 마치 군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단한 돌이 내 안에 많이 들어있으니 표현도 딱딱하고 뾰족뾰족하며 직설적이겠죠. 이런 직설적인 성격에 예민함이 더해졌으니 나도 모르게 나의 불편한 심기가 주변 사람들을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굳센 성정과 지나친 프라이드가 합쳐져서 독불장군 같은 면모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불뚝 이런 독불장군 같은 면이 튀어나와 상황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이런 나의 단단한 금의 기운은 감정을 공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러 딱딱하며 공감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런 금이 기운이 넘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금은 화의 기운으로 잘 재련할 수 있지만 역시나 금이 너무 많으면 화는 힘을 쓰지 못하죠. 금이 너무 많으면 금의 기운을 빼어주는 수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수가 목을 생하게 해서 금이 목을 극하는 모양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금에게는 수가 큰 역할을 합니다. 수가 있어야 금은 안정감을 얻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금이 많으면서 수가 많으면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런 부분은 사주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 본인의 사주에 물 기운이 없고 뜨거운 편이라면 대체적으로 물상으로는 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러 가신다면 물놀이를 가시는 것이 좋고요. 수영을 취미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와 목이 함께 있는 폭포나 계곡 같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시면 더더욱 좋으실 거예요. 또한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과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웃으며 다가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겉이 딱딱하고 차가워 보이는 금의 분들은 사람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타입은 아닐 거예요. 내가 그러한 부분이 싫으시다면 먼저 웃으시면서 인사만 해주셔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먼저 인사하고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는 버릇을 들이면 금방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지인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금일가는 매력이 넘치니까요. 금이 많으시다면 오늘은 간단히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